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검은색 터틀넥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게 그냥 스웨터가 아니었어요. 여기엔 잡스의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동양의 어떤 영적인 가치관과 저기 서부의 반항적인 문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만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을 탄생시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잡스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의 인생을 꼭 한 편의 연극처럼 3막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진리를 찾아 헤매던 시기, 두 번째는 모든 걸 잃고 광야에서 보낸 시련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화려하게 돌아와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시기입니다. 이 세 단계를 따라가 보시죠. 자, 1막입니다. 그의 얘기는요, 신기하게도 컴퓨터를 만드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평생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여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잡스의 천재성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서 나와요. 바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가 그의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건데요. 한쪽에는 60년대 히피 문화, 그리고 LSD 같은 약물 경험이 있었어요. 잡스 본인이 그랬죠. 동전의 다른 면을 보게 해줬다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반대죠. 깨달음을 찾아서 1973년에 인도로 훌쩍 떠나버리고 거기서 돌아와서는 독실한 선불교 신자가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그런 경험을 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상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애플 제품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 배운 단순함의 미학, 이게 뭘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아이폰의 그 단 하나의 홈 버튼 같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구현된 거죠. 또 히피 시절의 그 반항 정신은요, IBM 같은 거대 공룡에 맞서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전설적인 광고로 터져 나왔고요. 심지어 대학교 그만두고 그냥 재미로 들었던 서체 수업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맥컴퓨터의 아름다운 글꼴을 만드는 결정적인 점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애플이 한창 잘 나가려고 할 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5년, 잡스는 자기가 직접 세운 바로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보통 쫓겨났다고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잡스에겐 이 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쫓겨나기 전에 잡스는 뭐랄까 되게 똑똑하지만 다루기 힘든 하드웨어 천재였어요. 그냥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 데만 몰두했죠. 근데 쫓겨나서 만든 회사 넥스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요. 또 우연히 인수한 픽사에서는 기술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 스토리텔링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비로소 완전체 경험 설계자가 된 거예요. 애플 복귀 후에 세상을 바꿀 혁신에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바로 이 광야의 시기에 다 맞춰진 거죠. 물론 이 시기에 그의 인간적인 복잡한 면도 드러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기 첫째 딸 리사의 존재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하고 세련된 애플 제품 이미지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인간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거죠. 자, 시간은 1997년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그가 광야에서 얻은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한번 보시죠. 당시 애플은요,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런 애플이 결국 잡스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어요. 바로 애플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캠페인인데요. 이건 사실 잡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평생을 갖고 온 그 반항아 정신, 이걸로 애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리고 2001년 드디어 아이팟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팟이 그냥 기술이 좋아서 성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선불교에서 가져온 극도로 단순한 디자인. 둘째,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클릭 휠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거대한 생태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2007년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일 텐데요. 잡스가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할 겁니다.
이때 청중들의 긴장감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첫 번째는 터치로 조작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패드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휴대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기기,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하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잡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건 세 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의 기기입니다. 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가 평생 추구했던 그 선불교 철학, 즉 복잡한 세상의 모든 것을 지극히 단순한 하나로 통합하는 그의 능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암투병을 하던 인생의 후반기에 잡스는 제품이 아닌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남을 유산을 남깁니다. 바로 한마디의 조언이었죠. 때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이 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늘 바보처럼 무식하라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관을 따라서 가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유명한 말이 사실 잡스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점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요, 잡스가 젊은 시절에 우리 세대의 성경이라고 불렀을 만큼 좋아했던 홀러스 카탈로그라는 잡지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바로 그 잡지의 마지막 호, 맨 뒷장에 실려있던 작별 인사 문구였습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잡스는 자신의 모든 여정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준 셈이죠. 바로 진리를 찾던 구도자, 세상에 저항하던 반항아, 그리고 주류에 섞이지 못했던 부적응자의 그 정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경험들, 서체 수업을 듣는다거나 영적인 여행을 떠난다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경험까지도 나중에 돌아보면 이 모든 점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어떤 점들이 흩어져 있나요? 그리고 그 점들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까요?